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은 양형일입니다. 7명의 민주당 후보가 대선 레이스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만 제주, 울산을 거쳐 광주, 경선까지 온 후보는 5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해 주신 5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김중권 후보입니다. 네, 김중권입니다. 기호 2번 노무현 후보입니다. 노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정동영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기호 5번 이인재 후보입니다. 예, 이인재입니다. 기호 6번 한화갑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화갑입니다. 오늘 후보들의 좌석 배치는 기호 순서입니다. 토론은 크게 개별 질문과 주제별 자유 토론으로 나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거쳤고 질문 앙케이트는 지역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토론이 후보들의 자질을 올바로 검증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토론회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과 토론에 앞서 후보들의 변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모두 발언 시간은 각 1분으로 기호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중권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주는 위대합니다. 5.18 민주항쟁의 요람입니다. 저는 광주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1959년도에 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조선대학교는 저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시자마자 저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용했습니다. 또 당의 대표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저는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대북 햇빛 정책을 유감없이 추진하는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서합을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광주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남 출신으로서 호남 대통령이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호남을 사랑하고 낙후된 호남을 발전시키는데 저희 정치력을 투자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노무현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정말 이 경선을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고심되실 것입니다. 여기 함께 있는 여러 후보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도와드리고 싶은, 지지하고 싶은 이유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심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본선에 나가서 한나라당 후보와 맞서서 이기는 후보를 뽑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뽑는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우리 민주당, 민주정당, 개혁정당,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그리고 동서화합을 해내야 하는 정당, 남북 대화를 성공시켜내야 하는 정당입니다. 이 정당의 이 정강 정책을 충실히 실천해내고 우리 국민의 정부, 성공한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동영 후보 순서입니다. 네. 광주 빚골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있고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있습니다. 1980년 5월에 저는 총성이 울리고 리어카의 주검이 실려다니는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였습니다. 상무관에서 태극기에 덮인 채 누워있는 아들의 관을 붙들고 오열하는 어머니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27살 젊은이였습니다. 저는 그때 겨우 계엄사 검열 속에서 송고한 기사가 광주는 평온하다. 경찰과 군이 퇴각했음에도 시민들은 질서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마저 보도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광주의 주검들 앞에서 늘 부끄러웠습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이런 비극이 온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 연장 속에서 정권교체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빚진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극이 없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용기와 열정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다음은 이인재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독재의 어둠을 뚫고 민주주의의 지평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이 정권이 여기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벌려온 사회 경제 개혁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을 더 넓혀서 평화적 통일로 가야 합니다. 저 이인재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위대하신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번영과 통일의 시대를 꼭 열겠습니다. 정말로 한나라당이 만일 집권한다면 역사는 역류하고 여러분의 자존심 또한 큰 상처를 입으실 것입니다. 저 이인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영광의 승리를 여러분께 바치겠습니다. 네, 한화갑 후보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도 없는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밤이면 한문서당에 댕기고 낮에는 지게 지고 일했습니다. 그러던 섬 소년이 학교 갈 기회를 얻어서 공부를 시작했고 제가 대학을 고학으로 노력하면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때는 군정 종식을 외치면서 군사정권과 싸우다가 요 시찰인이 돼서 고생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을 뵙고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배우면서 5.18 민주화 정신을 실천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다 3번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그대로 개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잘한 점은 잘한 대로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다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정통성과 정체성을 가진 저만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5 후보의 이 다짐과 호소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들에게 개별 질문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개별 질문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의견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을 선정했습니다. 사회자인 저도 처음 접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제가 악역을 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질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져 있습니다. 추첨을 통한 첫 순서는 김중권 후보입니다. 먼저 김중권 후보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재 5 후보 가운데 제주와 울산에서 받은 표 차이가 가장 크십니다. 영남 후보론이 결국 지역성을 극복하지 못한 게 아닌지요? 제가 영남 후보론을 주장한다기보다도 영호남 통합 후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광주란 이 지역은 민주당의 기본 정서가 있고 지지기만 있습니다. 그러나 호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남에서 저희가 나가면은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기 때문에 영호남이 협력해서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정권 창출도 되고 또 동서합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 밑에서 영호남 통합 후보론을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김중권 후보께 2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당 대표로 계실 때 당 안팎에서 영남 후보니 경기 후보니 하는 것 자체를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선의 뜻을 둔 지금은 영남 후보론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입장 차이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입장 차이가 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당의 대표로 있을 때는 이 대권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당을 추스리면서 당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또 대북 햇빛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을 추스려가는 일에 저는 최선 다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남을 멀리하고 영남을 포기하고 영남을 포위한 채 정권 창출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남의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다음은 정동영 후보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태풍론이 앞선 두 차례 경선에서는 결국 주의보에 그치고 말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태풍이 진로를 좀 비껴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있는 정치 태풍의 열망은 아직 잠들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 울산 선거를 지켜보면서 역시 옛날 선거 방식의 힘 이런 걸 실감합니다. 그러나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넘어서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국민 경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라톤의 5km를 이제 왔습니다. 정동영의 정치 쇄신의 열망, 그리고 신발전 국가의 비전, 새로운 길에 대한 방향 제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동감해 주시고 또 선거인단이 격려해 주시면 이 광주에서부터 또다시 정치 태풍은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당 쇄신과 인적 청산을 주장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당적 문제 처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당적 이탈에 관한 요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당 총재직을 사퇴하신 이후에 당이 자율적으로 당을 살리기 위해서 제도 쇄신에 나섰습니다. 진정한 정당 민주주의를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 꽃이 국민 경선입니다. 저 정동영이는 그 과정에서 작지만 분명히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현재 과거 여당의 경선에서 흔히 불거졌던 이른바 청와대의 그 김심 시비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당은 자율적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실천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당적 이탈 요구는 현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이인재 후보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두 차례 경선 결과 이인재 후보의 대세론이 주춤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 사이에 왜 이런 편차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예, 범위가 또 대상이 좁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력이라든지 또는 소지역 감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크게 괴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예비 선거에서 국민의 폭넓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초반 뉴햄프셔를 비롯해서 여러 주에서 많은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범위가 넓어지고 대상이 많아진 곳에서 진정한 승부의 갈림길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울산 경선에서 금품 제공 문제로 민주당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으셨는데 선관위 조치를 수용하십니까? 예, 정말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선거 조직은 그쪽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본부에서 통제가 거의 안 됐습니다. 본부에서 감시 감독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정확한 진상은 저희가 잘 뭐 여기 물어보면 이렇다고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나 당에서 조사해가지고 제가 감시 감독을 다 잘 못했다고 이렇게 경고 조치한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떠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노무현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일 열릴 대전 경선보다는 내일 광주 경선에만 주력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전에서의 약세를 염두에 둔 판단이라면 스스로 지역의 벽을 인정하시는 셈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대전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사실 대전은 제가 아주 약할 줄 알고 가서 표를 많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까치밥 남기듯이 조금
우리한테도 좀 갈라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몇 군데 다녀보니까 박수 소리도 하도 크게 나오고 또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그 느낌이 표를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그제 발표됐던 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충청도에서도 제가 유해창 총재하고 가상의 대결에서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코 충청도를 제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국으로 고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마한 전력이 있으신데 대선에 나간다는 것은 무리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왜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전한 곳에서 안방이나 텃밭에서 출마했다면 계속해서 당선됐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 때 그냥 편안하게 따라가서 양지 쪽을 다녔더라면 낙선하는 일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뜻이 있게 낙선했기 때문에 조금도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링컨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 11년 동안에 4번의 큰 선거에서 낙선하는 그런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만 그분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는 미국 역사에 남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 투철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신념대로 행동하는 용기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항상 도전하고 떳떳하게 정치해 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큰 혁명이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별 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학갑 후보께 묻겠습니다. 한 후보께서는 울산 득표율이 저조한 원인을 지역주의 탓으로 돌리셨는데 광주에서 많은 득표를 하신다면 그건 지역성과 무관한 것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제 자신이 울산에서 많은 득표를 못한 것을 지역주의라고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그것이 지역의 벽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또 제가 광주에 와서 울산에서 이 표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지역주의란 말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또 저는 일부분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주 와서 제가 지역주의를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주의는 조장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는 수적으로 작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조장해가지고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손해난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주 경선이 공정한 경선이었고 인물본위로 선출됐기 때문에 제주에서 1등한 사람이니까 같은 값이면 고향에서도 좀 밀어주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고향에서는 유명하지 않다고. 그러나 제주에서 인정받았으니까 인정해주라. 그 말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다면 측근들은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청와대나 행정부에 가지 않겠다고 성명 발표한 거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남궁진 장관이 입각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했다고 보고 어쨌든 저희들이 약속을 깬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진언을 못했다든지 또는 정책 수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못 드렸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특히 저는 청와대에 가본 적도 없고 행정부에 입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 자신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학갑 후보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1차 개별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만 아마 지금 5 후보 모두 하고픈 말씀들이 아주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토론 방식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엔 후보들에게 시간 운용의 재량권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3분입니다. 후보 본인의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단 질문을 하는 경우 답변 시간도 질문자의 3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길어질 경우 진행상의 요령을 발휘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자유토론의 주제는 본선 경쟁력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당 내의 경선이 아닌 본선 경쟁력입니다. 무주제 자유토론이 별도로 있는 만큼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첨을 통해 토론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노무현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후보님들이 각기 다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화갑 고문님 같은 경우는 정통성에 있어서나 정치적 역량에 있어서나 제가 항상 또 본받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훌륭한 선배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선거는 당 내에서만 치르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 한나라당 후보와 대결해야 되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은 또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본선 경쟁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요건은 민주당의 기존의 지지자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 지지자는 물론이거니와 좀 비판적 지지 그룹이라고 하고 있는 개혁적 지지자들, 유권자들로부터도 모두 지지를 받아내야 됩니다. 확고한 지지를 결집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하고 아울러서 민주당의 그동안의 정강과 정책 그 노선에 아주 충실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개혁정당이고 또한 민주정당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고 동서화합의 정당입니다. 또한 남북통합의 정당입니다. 이 정책들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과 아울러서 이해창 총재가 대세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세론의 근거가 바로 영남에서의 지지를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의 지지 기반을 흔들어낼 수 있는 소위 전국적 득표력 이런 것이 아울러서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민주당의 간판을 들고 영남에 도전해서 37% 안팎의 확고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여론조사에서 제가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우연히 한 번 나온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근거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중앙부처의 공무원,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 언론인, 또 대학 교수, 시민단체 이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로는 항상 제가 대통령 적임자 1위로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 주도층의 지지가 밑받침이 돼 가지고 이번 여론조사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 이런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없이 3분을 다 쓰셨습니다. 다음은 한화갑 후보께서 본선 경쟁력과 관련해서 3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저는 누구보다도 낙관합니다. 우선 과거의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도나 울산의 경선을 통해서 그것이 허구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의 그 영남 후보론도 이제 다자구도가 됨으로써 그 근거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구가 많은 곳에서 후보가 나와야 된다면은 뭐 때문에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합니까? 인구가 많은 사람 중에서 골라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세계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주 경선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1등 했다는 것은 이 경쟁력에 있어서 1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는 지역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경선으로 1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경쟁력을 인정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회창 총재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이회창 총재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이회창 총재가 우리의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뭘로 보든지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해온 과정이나 또는 서민을 위해서 이 정책을 펴온 과정이나 우리가 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과정이나 이 모든 것이 이회창 총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도 투표 당일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97년의 여론조사도 박찬종 씨가 1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통령 대열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력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선을 통해서 이 경쟁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누가 최종까지 국민의 지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하고 함께 정치를 시작해서 다른 방향으로 일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통성과 정체성의 면에서 저는 누구도 저를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책, 개혁 정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저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마무리 짓고 잘못된 것은 보완해서 제가 성공시킴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모든 것을 한화갑이 마무리했다는 이런 신화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저는 지게지고 일하던 소년이 서울대학 졸업해서 제가 정치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처럼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로서 저만큼 저갑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세계적으로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력을 직결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어깨를 겨누면서 한국 문제, 남북 문제, 세계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슈레더 수상도 만났고 고이즈미 수상도 만났고 미국 가서 유수한 정치인을 만나서 남북 문제 해법을 토의하고 그들에게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제가 완성시켜서 우리 당의 개혁을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중권 후보께서 본선 경쟁력과 관련해서 3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본선 경쟁력은 뭐니 해도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와의 대결입니다. 이회창 총재는 대단히 귀족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되는 300평이 넘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한 달에 수천만 원의 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 서민들이 놀랐습니다. 중산층이 경악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고학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주유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회창 총재와 저희 삶이 대조적입니다. 그렇다면 중산층, 서민, 가난한 이웃들은 저에게 압도적인 표를 밀어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둘째는 정치는 현실입니다. 이회창 총재의 지지 기반은 영남입니다. 영남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영남을 포기하고 영남을 멀리하고 영남을 버려서 정권 재창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영남 출신으로서 영남의 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통계에 보면 14대 15대 대통령 선거 또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수도권의 경우는 여야가 이기고 져봐야 3, 40만 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영남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65석 다 잃어버렸습니다. 통째로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지 않고는 정권 재창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의 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적임자입니다. 둘째는 영남의 경우는 보수성이 강합니다. 유교 문화권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저는 이 산업 근대화 세력에도 몸담았고 개혁 세력에도 몸담았기 때문에 이 건강한 보수를 안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 사람들은 마음을 놓고 이 김중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면서 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초에 지방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영남 사람들이 영남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54.8%의 지지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호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민주당의 정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지지 기반입니다. 그럼 문제는 영남에서 얼마만큼의 표를 따오느냐.
그 표심을 얼마나 우리 쪽으로 기울여오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승부처는 서울이 아닙니다. 호남이 아닙니다. 승부처는 영남인 겁니다. 영남에서 다수 득표를 하는 사람이 본선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유해창 총재를 꺾고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인재 후보께서 3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 후보는 본선 경쟁력이 가장 강한 사람을 뽑아 주셔야 합니다. 후보는 연말 한나라당 후보를 눌러 이기는 것 이외에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누가 후보가 될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이해창 씨가 된다고 하면은 그를 반드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눌러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맨주먹으로 500만 표를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후보가 된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얻으신 1000만 표 다는 오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압도적으로 눌러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저는 제 고향 충청도에서 24% 득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25%, 그리고 영남 전체에서 25%,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31%를 득표했습니다. 저는 저의 고향보다도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이 득표했습니다. 지금 영남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후보가 되면은 60% 넘던 지지가 내려가서 멈춰섰던 25%,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확보하셨던 13%, 그 둘을 합한 38%는 그때부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젊고 강력한 그런 대통령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론조사 해보면 80% 가까이가 젊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는 텔레비전을 비롯한 정책 토론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입법, 행정, 사법 여러 부처에서 경험을 거쳤고 특히 노동부 장관으로서 아주 격렬했던 당시 조건들을 뚫고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고용보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든지 해고자들 복직을 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했다든지 수많은 민생 현장을 고루 체험했습니다. 경기지사로서 900만 경기지사로서 제가 폭넓은 종합행정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텔레비전 토론을 하더라도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를 압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한나라당을 눌러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가 고향은 충청도지만은 경기도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영남에서도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제가 후보가 된다면 전국에서 아주 고른 득표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지역 감정도 그때부터 완전히 일소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선 경쟁력과 관련된 자유토론 마지막 정동영 후보 순서입니다. 3분입니다. 네, 저 정동영이는 경선 통과가 어렵지 본선이 오히려 쉽다 하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12월에 49살밖에 안 된 젊은 후보와 70이 가까운 이회창 후보의 포스터가 나란히 붙게 되면 전국의 안방에서 토론회가 벌어질 거다. 그래도 경륜이 중요하다. 아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젊은 사람이 해야 한다 하는 난상 토론 끝에 결국은 젊은 쪽이 이길 것이다 하고 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10년 전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WTO 체제가 있었습니까? 10년 전에 핸드폰 들고 다닌 사람이 있었습니까? 세상은 5년 전과도 다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쟁력이 문제입니다. 정치가 변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도 사람이 합니다. 옛날 사람 그대로 오늘도 정치하고 내일도 정치한다면 정치 경쟁력은 요원합니다. 72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한국의 정치 경쟁력이 52등이었습니다. 이대로 두고 5년 뒤에 한국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치 혁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읽어내는 겁니다. 부패와 교육, 이거 뒤집어 놓아야 합니다. 정치혁명을 통해서 해야 할 첫 번째, 두 번째 과제가 교육과 부패. 두 번째,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저는 신발전 국가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의 시대에 드리웠던 근로자의 희생, 지역 불균형 성장, 이런 것들을 씻어내고, 그리고 부정부패의 그늘, 질적인 성장으로 가야 합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당당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세상, 젊은 사고로 유연한 발상법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인류국가로 갑니까? 국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의사소통, 이것은 권위주의 정치의 해체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대통령은 길거리를 같이 시민과 함께 걸어다니고 영화관에 같이 들어가서 영화 보고, 그리고 실업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 달려가서 팔 걷어붙이고 머리 맞대고 푸는 현장형 발로 뛰는 젊은 리더여야 합니다. 정동영이 본선 경쟁력 네 가지 면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번 선거 과거 세력 대 미래 세력으로 규정돼야 합니다. 정동영이는 미래형 후보입니다. 민주당 경쟁력 20대 30대에 있습니다. 20대 30대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 정동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기려면 한 전문가의 분석입니다만 광주는 오비 맥주 공장이 효자 노릇합니다. 하이트 맥주 전략을 쓰라고 합니다. 물이 깨끗한 맥주, 새로운 상표를 가지고 과거 크라운이 오비를 이겼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하이트 맥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동영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다섯 후보의 주장,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주장은 후보들께서 했지만은 판단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엔 주제를 바꿔서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국 정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주의 극복 문제입니다. 후보 여러분께서는 과연 지역주의를 극복할 어떤 보관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권 후보께서 3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지역주의는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갈등의 정치가 여기저기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실 이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라의 발전, 미래가 없습니다. 특히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 지역주의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지리산을 가운데 두고 오른쪽에는 영남이, 또 왼쪽에는 호남이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은 지리산을 잘 등산하고 잘 넘나듭니다. 선거 때만 되면 못 올라가게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작태입니다. 또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일부 지식인들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7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불투명한 그 시절에 새정치국민회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것은 동서화합을 시키겠다고는 그런 일념이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친한 친구 18명을 모아놓고 제가 새정치국민회의 행을 말했을 때 17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인창중학교 선생님인 한 사람만 저희 새정치국민회의 행을 찬성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는 저 김중권이가 돌지 않았냐고, 좀 미쳤지 않았냐고,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저는 뛰어갔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동서화합을 이루려고 하는 저희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지난한 과정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영호남 협력해야 됩니다. 영남 따로 호남 따로 가면은 이 선거 집니다. 확실히 집니다. 영남은 우리 정서가 아닙니다. 온통 한나라당 정서가 판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65석 전부를 한나라당이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은 한 석도 없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지지 기반이 있는 호남은, 또 개혁 세력은 같이 화합하고, 또 영남이 우리 쪽으로 편든다고 하면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협력하게 되면 정권 창출할 수 있습니다.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서화합,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여는 일석이조라고 하는 큰 결과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동서화합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신명을 바칠 겁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힘이 들더라도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더불어 못다한 이 일을 성공시키는데 저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조금 더 저 몸 맡기지 않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이 입후보한 것도 순전히 동설화합시키는 이런 일념에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광주 시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까지 자유 토론에서 어떤 후보께서도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만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별 자유 토론 두 번째 순서는 이인재 후보께서 3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역 감정은 정치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예, 뭐 영남 사람이건 호남 사람이건 충청 사람이건 우리 주민들이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이것을 해결하고 풀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지역 감정이 왜 생겼느냐? 과거에 없었죠. 과거에 대구에서 조재천 의원, 호남 정치인 조재천 의원이 거기서 성장하셨고 또 충청도 출신 조병옥 의원이 거기서 성장하셨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도 이 호남표 가지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독재화하면서 자기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이 뒷받침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지역 감정을 부추긴 거예요. 다 자기 고향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자기 연고가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고향을 미워하게 만들어가지고 표를 몰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독재 투쟁하는 다른 진영에서도 상대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런 지역 성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불이 붙은 것은 개발연대에 개발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이 정치 엘리트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인사정책도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경제적인 조건들 또 인사정책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지역 감정을 계속 불길을 지펴왔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저는 이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해안 시대가 열려서 균형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사정책도 이제 점점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독재와 반독재 이 대결 구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 감정의 벽은 멀지 않아서 허물어진다. 저절로 허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정치인들이 이것을 이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시대에도 고향이 충청도였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성장했습니다. 제 안양에서 국회의원 2번 했는데 거기에는 조선 팔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그 도 출신 아닌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도지사도 했습니다. 이번에 지난 총선 때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비례대표를 하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충청도에서 자민련 텃밭을 깨뜨리지 않으면은 한나라당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24석 중에 8석 우리 당 의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영호남 지역주의도 저는 생각해 보십시오. 영남 사람들이 영남 사람이라고 꼭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왜 영남 사람들이 민국당을 가라앉히고 영남 사람이 아닌 이해창 총재가 이끄는 한나라당 편을 들었습니까? 또 지금 박근혜 의원이 이해창 총재 개혁하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뛰쳐나갔는데 지금 영남 사람들이 제일 반대합니다. 박근혜 의원 탈당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감정을 영남 사람이 나가야 영남 지역 정서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한화갑 후보께서 지역주의 극복에 관해서 3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의는 결국 극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세계하고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산품 애용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산품 애용이 애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광주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는데 광주 사람 중에 선수를 뽑아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선수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남 후보론이나 호남 불가론 이것이 지역주의입니다. 이제는 우리 당의 후보를 뽑는다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 정부 들어서고 영남 지방을 30번 이상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동서화합의 선두자입니다. 그쪽에 가면은 저는 전라도보다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아는 분도 더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 터놓고 얘기하고
한화갑이 너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남 쪽 분들이 영남 후보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타파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우리 당의 후보를 뽑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 솔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원칙 가지고 했을 때 아무도 그걸 거부 못합니다. 원칙대로 한다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뭡니까? 부정부패를 없애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라.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게 해주라. 남북 문제 해결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력을 발휘해라. 지도자는 정직해야 국민들과 사이에 신뢰감이 형성된다. 이걸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국민이 박수쳐 줄 때 우리나라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이름이 한화갑입니다. 한국에서 화합을 하는데 으뜸이에요. 모든 국민을 내가 한데 통합시켜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박이태 부총재도 지난번 어떤 텔레비전에서 제가 토론회 할 때 제가 반대당임에도 불구하고 한화갑이가 화합의 기수라고 저를 칭찬해 줬어요. 이것은 한국 사람의 양심이 한국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선진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동서화합에 애써 왔고 또 영남에 가도 한화갑이 너는 거부감이 없다. 전라도 사람이지만 전혀 우리가 전라도 사람으로 생각 안 한다. 이런 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론조사에도 이 전라도보다 부산이나 대구가 더 높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 경선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원칙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 제가 선정을 베풀므로써 지방색을 없애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 편성 문제라든지 지역개발 문제, 인사 등용에 있어서 그 원칙이 적용됐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펴는 대통령만이 지역주의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주의 피해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인물이 좋고 능력이 있는데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이런 지역주의를 패배의식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소원이 지역주의 없애는 것이고 반드시 없앨 것입니다. 저를 밀어주십시오. 제가 그걸 아주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주의 극복에 관해서 다음은 정동영 후보께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한화갑 후보께서 말씀하신 정면 돌파 저는 찬성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 한국에 없었다면 지역주의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선거가 없었다면 이 지역 감정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동서 화합을 얘기하는 사람이 정치인밖에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치인과 그리고 유권자 양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권자 국민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전라도 사람이다. 그러니 전라도 후보를 찍겠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다. 경상도를 찍겠다. 나는 충청도 사람이다. 충청도를 찍는다. 결국 정치인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면 도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40년 전 1960년에 43살밖에 안 됐던 존 F 케네디가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카톨릭이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보다 더 심한 게 종교 간의 벽입니다. 미국은 신교도의 나라인데 처음으로 구교도가 나왔을 때 이것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면으로 대결했습니다.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소위 흑백이 분리된 나라를 아무리 지역이 심하다고 하지만 피부 색깔만이 하겠습니까? 흑인과 백인을 통합하는 나라로 일어섰습니다. 민권법을 만들고 새로운 비전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는 미국 사람들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울산에서 우리 어떤 후보님께서는 연설하시면서 영남이란 말을 30번 정도 쓰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 광주에 와서 지역을 극복하자고 말하는 것,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에 지금 야당하는 분들이 지역 선동하는 것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건 역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주장합니다. 저 정동영이는 그런 점에서 지역 문제와 관련해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어떤 정치인과 지역을 덮어 씌우는 건데 정동영에 관해서는 한국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지역의 지읒자도 입에 올리는 것을 거부하는 정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80년대 초반에 부산에서 광주 학살 진상 규명을 외치면서 제야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뜻도 잘 모르고 수백 권씩 사가지고 부산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정권을 타도하자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 뒤에 87년 이후에도 야당이 돼서 야당 통합운동을 벌였습니다. 야당 통합운동을 눈치 받아가면서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이어진 이제 3당 야합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3당 야합이야말로 기왕에 분열되어 있는 야당의 정치 구조를 완전히 호남을 고립화시키는 것으로 고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계속해서 도와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끊임없이 민주당이 영남의 지지 기반을 만드는 것이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영남에 계속 도전했고 그리고 또 계속 낙선하는 그런 쓰라림을 맛보면서도 끊임없이 지역주의와 맞서 싸워왔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정말 마음먹고 하면 적어도 지역주의는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